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TV 백은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장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1%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4%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금일은 장중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장세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수급도 외인 기관은 양 지수에서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사들이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죠. 굉장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도 조금 6원 오른 1237원 네, 형성되어 있는 모습.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200원 이상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외 증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였고요.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다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여기 홍콩 지수가 마이너스 5.48% 굉장히 큰 폭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신용장고가 우리가 6조 원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0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0조 원대는 이제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배팅을 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용장고도 이제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에 배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지는 않죠. 돈 놓고 돈 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쉽사리 개인들의 이 신용 물량을 받으면서까지 주가를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신다면 지금 신용장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 하락을 하였을 때 저번에도 10조 원에서 6조 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런 예시가 있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중 무역,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홍콩 시위 때문에 한번 작년 8월 달에 크게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또한 신용장고가 10조 원대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신용장고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흐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쭉 하락만 하다가 마지막에 장 막판에 약간의 소폭의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죠. 오늘 장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이제 증시가 저항을 맞고 2000선을 못 뚫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2000선 같은 경우는 이제 뚫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수의 양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단계를 아예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서 돌파를 했었죠. 자,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단계로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예상을 못한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게 변곡점이 될 것이다, 변곡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솔직히 이렇게 뚫고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좀 쉽게 생각을 해보셔도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락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 단계 지수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엔 올라갔죠. 왜냐? 시장은 지금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고 이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깊게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실물 경제는 여기 이 금융시장하고 약간은 다르게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괴리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적으로 코로나 대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올라갔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죠. 오늘도 하락을 똑같이 코스피에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다시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이제 계속적으로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실물 경제를 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이 상승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코스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바이오주, 제약바이오, 당연히 질병 때문에 하락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코스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의 큰 상승이 지금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높은 수치다, 높은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나가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어떤 이슈에 반응해서 경기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슈 때문에 해서 올라가고, 하루는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하락을 하고, 그런 혼재세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시장인데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면 충분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경기 지표들은 전혀 그런 호재인 좋은 상황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실업자 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실업자 지수가 다시 200만 명 이상 다시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0만 명이라는 실업자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냐. 경기 재개, 지금 50개 주에서 모두 이제 셧다운을 풀고 경기 재가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몇만 명씩 발생이 되고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수치는 무시한 채 이런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하락, 97년도 IMF,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다 금융위기 때 하락이었지만 이 코로나, 그리고 이 WHO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대한 지수의 하락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IMF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빠른 급락 속도를 보였었던 거고요. 다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처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 유가 또한 이제 하락으로 갔지 않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수가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하락에 배팅을 했고, 저희 또한 이것은 크게 반등을 못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금융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큽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지금 국내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모습 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서는 안 된다. 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것이다. 이 추세를 그대로 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지만, 주식은 항상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해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해드리고요. 지금 또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제 코로나 이 원인을 이제 중국으로 지목을 하면서 계속 미중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양해가 결정이 되었었죠. 일단 양회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이제 중국 양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를 안 했습니다. 중국 또한 계속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1분기 마이너스 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양회라는 것이 뭐냐면 두 개의 회의가 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큰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 1년 안의 경제 성장률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을 중점시킬 건지, 정책에 대한 발표 등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경제 성장률을 항상 양회 때 발표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목표가로 이제 제시를 안 했다라는 이슈고요. 그만큼 아직 세계 경제는 리스크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한 가지 리스크가 추가됐다는 것이 이제 홍콩 보안법입니다.
작년에 이제 홍콩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의 대립과 그 다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증시의 하락이 있었죠. 자, 홍콩보안법이 왜 이제 문제가 생기냐. 이제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손댄다. 일국 양제 사망 선고라는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체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중국 국가는 아시다시피 공산국가입니다. 홍콩 국가는 근데 중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이제 작년에 홍콩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홍콩 국가보안법에서 이제 홍콩에서 이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범죄자 송환법을 이제 채택을 하려고 했어요. 홍콩 의회에서. 그것이 뭐냐면 홍콩 같은 경우에 홍콩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중국으로 소환을 해서 중국법으로 이제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국가는 일국 양제가 뭐냐면 하나의 국가가 안에 양 체제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 근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채택한다 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안에서도 이 중국 안에 있는 나라지만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그리고 공산주의를 조금 안 좋아하는 반중국 세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반중국 세력들이 이게 만약에 범죄자 소환법이 시행이 되게 된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반중국주의의 홍콩 시민들을 중국으로 끌고 와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홍콩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중국으로 가서 다른 체제에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시위가 일어난 것인데 이번 중국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손댄다. 자기들이 직접 통과를 시키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중국이 손을 대게 돼서 이게 승인이 된다면 미국에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은 홍콩과 이제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홍콩을 좀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가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어차피 미중의 대립은 일어나는 초기 시점이에요. 벌써 이제 화해 제재도 들어갔고요.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이제 제재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도 한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 이 대립은 더더욱 크나큰 세계 경제 악재로 또 등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뭐 미중 무역은 둘째치고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요새 이제 뭐 모더나 그 다음에 이제 remdesivir 말고도 나파모스타트, 뭐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백신과 치료제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 치료제, 백신 두 가지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일단 시장에 대해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호재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치료제가 이제 실제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체 내에 주입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돼서 백신이 빨라봤자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은 이슈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증시는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2차 확산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저번처럼 그렇게 큰 하락폭은 아니었더라도 변동성이 큰 장세는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거면 그래도 큰 폭 하락은 안 해요. 조금씩 하락은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반등이 시장이 호재로만 반응해서 크게 올랐던 시장이라면 다시 하락할 때는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적으로 입장을 할 거고, 근데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1차 코로나에 대한 증시의 하락은 저희도 처음 겪는 거고 모든 전문가가 처음 겪는 거고 시장이 거의 패닉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물량이 많이 나왔던 것이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대응 방법은 이번 V자 반등을 통해서 가시화는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하락을 한들 일단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다 하고 있고 준비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원님들도 이제 지금 여기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이슈도 체크해보시고 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네,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지금 이게 사상 초유 첫 일이다 보니까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시는 없을 수 있고 한 번 더 오게 된다면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유심 있게 그냥 저희가 주는 종목대로 좀 오시긴 오시되 이 시장 상황들을 조금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굉장히 아직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고, 그래도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주말에도 이슈 나오는 대로 좀 체크를 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겠고요. 일단 오늘은 좀 하락으로 끝나서 안타깝지만 다음 주 또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동안 이제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